안녕하세요. 주장. 네, 오늘 제가 2반 클래스에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오늘은 이 일주일 동안 다녀온 소감이나 이런 거를 좀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뭘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저희가 아직 일단 반이 배치가 안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0명, 5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반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학력 시험 같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그 면접 같은 거 얘기하고 네가 앞으로 어떤 쪽이 공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시험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 소개나 약간 1년 동안 어떤 일을 할 건지 약간 그런 거를 한 주였고. 그럼 이번에 오빠네 학교에 새로 들어온 2반 클래스 학생이 60명이 됐다 이런. 그쵸. 2반 클래스 자체가 이제 새로 들어온 학생이니까. 그럼 되게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 내가 처음에 일주일 전에 독일어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아직 지원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 60명이면 되게 많네요. 근데 그 반 배치가 안 됐다는 게. 그래서 반 배치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학력 시험 같은 걸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였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들을 본 다음에 이제 반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아마 그러니까 반이 한 반에 25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25명씩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시험을 보게 하면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반에 일단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명, 60명이면 한 팀에 10명 정도 해가지고 5팀으로 나눠서 이제 학교 투어도 그렇게 나눠서 하고 시험도 그렇게 적은 인수로 좀 떨어져서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 동안 계속 집을 12시 전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좀. 일단 학교가 8시에 시작을 했고 기본적으로 11시 반? 그리고 월요일이랑 금요일에는 11시에는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 만나서 이름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1부터 5 작은 반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학교 여기 남자 화장실 여기 있고 여자 화장실 여기 있고 여기는 뭐 하는 데고 하고 끝. 그리고 집에 오셨어요? 네. 그리고 뭐 화요일 수요일도 그냥 독일어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1년 계획표 얘기하고 뭐 학교 룰 같은 거 설명하고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럼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못 사귀었어요. 왜냐면 시험 보고 시험 먼저 끝난 사람부터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파우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막 서로 안녕 너 이름 뭐야 약간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아예 없었어 그런 시간이. 그리고 애들이 너무 좀 샤이한 것 같아. 그럼 그 독일 시험을 보셨다는데 그 방학에 또 배츠바이를 다는 못했지만 공부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하셨잖아요. 70%는 끝냈죠. 네.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이분은 다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되게 어려웠다고 얘기 들었는데 얼만큼 어려운지 궁금해요. 왜냐면 배츠바이도 상당히 높은 그거잖아요. 잘 띄워주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시험이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문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어 언어만의 문법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약간 문법이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메타포. 그러니까 메타포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너 돼지 같다. 그러면 너는 진짜 돼지가 아닌데 돼지라 같다는 거는 네가 뚱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메타포거든. 근데 독일어로 갑자기 메타포를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독일어로도 메타포가 메타포야. 근데 나는 메타포를 알고 있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설명을 못해. 근데 독일어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그냥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치.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어 최대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그 약간 신문 기사를 읽어서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틀리진 않았을 거야. 근데 딴 독일 애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이면 나는 3점이고 걔네는 뭐 4점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 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라니? 다 쓰는 거예요? 다 선택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게 그 처음에 그러니까 단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 형용사, 명사, 동사. 근데 그것도 독일 그게 한 12가지가 적혀져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분명히 나도 했단 말이지. 근데 베츠바이에서 그거 안 하잖아.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아인스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이제 막 그거를 막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지. 근데 그거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당황하긴 했어. 그럼 100점 만점에 자기가 몇 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겸손하게 50점. 그럼 자신감 있게만 하면 몇 점? 자신감 있게? 60점. 별로 안 다른데요. 네. 아 근데 선생님이 일단 70% 이상 수업에 그러니까 참석을 하면 5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페일입니까? 독일이 4까지가 1이 파싱 스코어예요. 좋고 4까지가 괜찮은 거고 5, 6은 아웃이. 6도 있어요? 6도 있지. 6이 근데 최악이에요. 6은 말이 안 돼. 거의 6은 아니야. 6이면 5면 이미 아웃이야. 김나즘에서 6 받으면 태학이지. 태학이지. 일단 그러면 수업만 열심히 나가면 5는 받을 일 없다. 페일은 받을 일 없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했어. 다른 학교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 영어 시험은? 영어 시험은 이게 좀 멋있는 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필리핀에서 영어를 3년 반 공부를 했잖아요. 그 전에도 필리핀 초등학교 때도 2달씩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공부를 했었고. 근데 이제 제 컴퓨터만 딱 안 돼.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영어 수업을 다 같이 하는데 내 컴퓨터만 안 되는 거야. 근데 다 같이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나 때문에 애들이 약간 시간이 늦어졌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너 옆반에 자리 있으니까 옆반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애들은 먼저 시작하고 나만 옆반에서 이렇게 엄청 느리게 시작을 했어. 근데 너무 쉬운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이 기본적으로 가장 쉬워. 어떤 과목도.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듣고 쓰는 거야. 근데 다 칸으로 돼 있는 게 green, yellow, gray, black, white. 약간 색깔을 맞추는 색깔밖에 없었어. 근데 너무 쉽잖아. 2번 들어야 되는데 나 한 번만 들었어. 근데 이제 내가 늦게 시작을 애들도 다 그걸 알고 있는데 내가 먼저 끝내가지고 제일 먼저 반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반이 여기 있었고 딱 우리 반 애들이 여기 있었어. 근데 이렇게 나가버린 거지. 근데 문을 다 열어놓잖아. 근데 내가 딱 이렇게 가면서 야 독일어 추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섹시! 너무 멋있어. 그리고 영어 시험은 바로 시험 결과가 났어.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100점 중에 89.88인가? 그렇게 자세히? 자세히 나왔어. 그러니까 100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제가 아마 제대로 봤으면 100점 맞았어요. 근데 이게 빨리 가려고 버스 결국 놓치긴 했는데. 알리는 그럼. 알리가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지나갈 때 마지막 문제 하고 있었다. 오빠의 절친. 알리. 제 절친. 알리는 몇 점 나왔어요? 알리가 88점. 비슷비슷해요. 뭘 틀렸는지 모르겠어. 나도. 똑같네. 어디서 틀릴 수 있었던지 모르겠어. 근데 뭐 한 거지. 그쵸. 그냥 슥슥 지나가니까. 그러면 그 면담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면담은 그냥 할 게 없어. 그냥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지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지원서에 내가 뭐를 하고 싶냐.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정해져 있었어. 이제 프랙티쿰이라고 실전 학습을 무조건 2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직접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회사가 저를 진짜, 그러니까 알바생 같은 느낌이지. 거기서 한 번에 2주, 한 번에 4주 이렇게 길게 공부를 그러니까 실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메디안 테크닉 쪽이다 보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컴퓨터 쪽에, 그래픽 쪽에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어서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팀 다 같이 일하는 거를 좋아하느냐, 약간 그런 거를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 적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질문을 받는 것 뿐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학교 지원서에 질문 뭐 없으세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적어놨던 질문을 그때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고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제 절친 알리라는 친구랑 둘이 면접을 봤어요. 같이요? 그러니까, 같이 봤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알고 있어서 같이 본 거야. 그냥 우리 독일어 시험 때도 그 스피킹 할 때 같이 봤거든. 근데 그 선생님 물어보다 같은 반이 되고 싶냐고 해서 같은 반 되고 싶죠. 그럼 그렇게 그 시험할 때 있었던 선생님들이 이 반의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쵸.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2반 클래스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2반 클래스도 가르치고 11학년, 12학년, 13학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같이 가르치는 쌤도 있고. 같이 가르치는 쌤이 담임이 되면 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반이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는 자세하게 몰라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온 형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2반이 없었던 거지. 일주일 다니면서 뭐 깜짝 놀랐다는 일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깜짝 놀랐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들었을 때 깜짝 안 놀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빌코멘 클래스 때도 학교를, 빌코멘 클래스인데도 몇 번 다녔어요. 코로나 때. 이제 다른 학생 다 안 다니는데 우리만 다녔었거든. 근데 그때 딱 보면 그냥 선생님들이 일단 마스크를 안 해.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스나 전철 안에서는 규정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학교로 오면 다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 년에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 맞아.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냥 입만 가려요. 맞아. 코 여기까지만 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주의를 하거든. 근데 나한테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야. 그냥 한국이나 일본이면 당연한 건데 독일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이제 좀 인지를 하고 있구나.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반에서는 안 벗어요? 반에선 벗어요. 저희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반에서도 다 같은 반 애들이지만 그래도 집에 갈 땐 다 다르게 가고 다른 애들이랑 놀고 다른 반 애들이랑 놀다가 같이 들어오는데 반에 들어오면 다 벗어도 돼요. 근데 나는 반에서 벗을 수 있었던 이유가 10명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2m 간격씩 떨어져 있어, 우리 반. 앞으로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MSI에서 이제 아비투어를 보려면 수학, 영어, 독일어가 그 이 세 개를 합쳐서 성적이 10점 아래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어 3, 그리고 수학 3, 그리고 영어 3 이렇게 되면 이제 아비투어를 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4, 3 이렇게 되면 10점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갈 수가 없는 점수예요. 근데 저는 이번 연도에 이제 영어랑 수학은 2점, 1, 2점 안에 하고 싶고, 독일어도 5점 그냥 가겠다는 마인드가 아니고 좀 더 욕심을 내서 뭐 3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점수로 아비투어를,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준비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저희 추자매는 반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성적표를 꼭 여러분께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때 기대해 주시고, 저희도 더 페일해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자맨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추자맨 열심히 하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좋은 성적표로 영상 낼 수 있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의 성적을 올리는 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안녕.